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마지막 부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NLLM과 워투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글로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브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워투백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한 시간 소비가 너무 크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스키그램의 샘플링 방식에서 이런 부분을 보정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아직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글로브는 이를 보완해서 만든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노테이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동시 발생 행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어 i와 j가 함께 나는 빈도를 나타내는 xij, i만 발생한 빈도를 측정하기 위한 xi, 그리고 i가 등장했을 때 j가 함께 등장할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pij, 그리고 k 단어가 단어 a와 단어 b 중에 어떤 단어와 연관성이 높은지를 알아보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식이 있고, 만약 분자인 a와 k가 관련이 높으면 값이 크고 분모인 b와 관련이 더 높으면 이제 값이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단어 k와 a와 b의 확률값을 구하는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포뮬레이션이 존재합니다. 단어 i와 j가 있고 단어 k가 입력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타날 수도 있고, i와 j의 값의 차이를 나타내서 두 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i와 j의 차에 대한 내적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세 번째 같은 포뮬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호모몰피즘에 대한 설명인데, 우선 호모몰피즘에 대한 수학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게 준동형 사상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동일한 종류의 대수적 구조 사이에 정의된 대수적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x에서 임의의 원소 xy와 연산 두 개가 있을 때 그에 대응하는 y의 연산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아래와 같은 수식을 만족하면 이를 호모몰피즘 준동형 사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글로브에 적용을 해보면 앞서 설명드린 K와 단어 A와 B의 연관성을 구분 지을 때 일단 내적값에 대한 포뮬레이션을 이용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덧셈의 항등원이 입력이 되었을 때 이를 곱셈의 항등원으로 아웃풋을 하는 함수 f를 호모몰피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풋으로 덧셈의 항등원이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곱셈의 항등원이 나오는 f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지수함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브의 목적 함수입니다. 이제 글로브의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학습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파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다음 부분이고, 관측값은 뒤에 로그 xij가 관측값이 됩니다. 하지만 글로브의 탄생 배경에는 이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한 그런 방대한 시간을 줄이는 것에 있는데, 여전히 다음과 같이 목적 함수를 두게 되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애들에 대해서 큰 가중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좀 더 변형해서 fxij를 추가하게 됩니다. fxij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스레스홀드 xmax 값을 구했을 때 그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조금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무조건 1로 가중치를 매김으로써 보다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게 부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스트 텍스트입니다.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NLLM과 워투백, 글로브 모델 같은 경우에 한계가 가지는 게 특정 단어가 가지는 모폴로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형태소 변화가 다양한 언어들에 대해서는 다소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알고리즘이 패스트 텍스트 알고리즘이고, 이제 이를 아래에 보시면 스코어를 매길 때 이제 특정 단어 W에 대한 이제 엔그램의 집합을 먼저 정의하고 이러한 집합들을 반영해서 스코어를 매기겠다. 예로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단어가 있을 때 가 학습하고 가나 매기고 가나 다 매기고 가나 다라 매기고 이렇게 엔그램으로 다 매긴 다음에 한꺼번에 합해서 스코어를 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단어 단위 수준에서의 그 인베딩 알고리즘이었고, 이제 이보다 상위 단계인 센텐스나 파라그래프나 도큐먼트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센텐스나 파라그래프나 도큐먼트나 다 적용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중 대표적으로 파라그래프 벡터 모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파라그래프 벡터 모델도 이제 15우나 스키그램처럼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고, 첫 번째는 디스트리뷰트 메모리 PVDM 모델이라고, 이제 입력으로 파라그래프 아이디가 들어가고 각 단어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다음에 어떠한 단어가 나올지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동일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으로, 만약에 도큐먼트 A에서 나오는 캣이나 도큐먼트 B에서 나오는 캣이 같은 아이디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제 단어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이제 탐색한 단어의 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배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PVD보 모델로 파라그래프 아이디가 들어갔을 때 특정 단어들을 예측하는 문제로, 특징으로는 이제 단어들의 순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큐먼트나 센텐스나 파라그래프 같은 상위 단계에 대한 모델을 배웠고, 이후에 또 다른 인베딩 모델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모델은 Supervised Paragraph Vector for Class Embedding이라는 DSB의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모델 중에 하나로, 단어와 파라그래프 아이디와 클래스가 함께 학습해서 보다 클래스 근처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함께 매핑되어서 표현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들과 수치값이 같이 들어갔을 때 그 수치에 연관이 있는 단어들끼리 유사하게 나타나는 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것 같아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모델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